3년 전 삼성은 사내에서 챗GPT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조용히 다시 허용했습니다. 금지도 뉴스였고 허용도 뉴스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사이 3년에 있습니다. 3년 전 금지를 발표하던 날 삼성은 약속을 하나 같이 내놨거든요. 자체 AI로 해결하겠다. 오늘은 그 약속이 3년 동안 어디로 갔는지를 끝까지 따라가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리프나입니다. 오늘은 첫 디브리프예요. 매일 저녁의 브리프가 그날의 뉴스를 다뤘다면 디브리프는 사건 하나를 끝까지 복귀하는 코너입니다. 첫 소재는 삼성 직원이 아니어도 남 얘기가 아닙니다. 삼성이 풀면 여러분 회사도 곧 같은 고민을 시작할 거거든요. 자, 먼저 3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2023년 봄, 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소스코드와 회의록을 챗GPT에 넣었다가 유출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보도 기준입니다. 회사 기밀이 통째로 외부 서버에 올라간 거죠. 파장이 컸습니다. 그해 5월, 사내 생성형 AI 전면 금지가 내려집니다. 당시 내부 메모의 문장이 유명해요. 업로드된 내용은 횟수도 삭제도 불가능하다. 클라우드에 올라간 데이터는 지울 방법이 없다는 지금 봐도 정확한 진단이었어요. 그리고 같은 발표에 약속이 하나 붙습니다. 번역, 요약, 코딩을 도울 자체 AI를 만들어 제공하겠다. 실제로 몇 달 뒤 자체 모델 가우스를 공개했고요. 약속은 실제로 굴러갔습니다. 가우스는 이듬해 멀티모달로 진화했고 가우스 기반 코딩 도우미는 DX 부문 개발자 10명 중 6이 쓰는 도구가 됐습니다. 생산성이 최대 4배라는 보도까지 있었어요. 자체 AI 노선은 실패해서 밀린 게 아닙니다. 그로부터 3년, 지난달 6월 12일부터 챗 GPT, 제미나이, 클로드 세 가지가 사내에서 공식 허용됩니다. 3년 전 금지의 대상이던 목록이 그대로 허용의 목록이 된 셈입니다. 조건 없이 연 건 아닙니다. 세 모델 모두 기업용 계약으로 들어왔고 석 달에 걸쳐 임직원 2,500명이 시범 검증을 거쳤습니다. 문부터 연 게 아니라 검증부터 하고 열었어요. 여기까지를 표 하나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금지와 선언이 2023년 5월, 가우스 공개가 그해 11월, 가우스이가 이듬해 말, 올해 4월에 2,500명 시범 검증, 그리고 6월 12일 공식 허용, 금지에서 허용까지 3년하고 42일이 걸렸습니다. 그럼 오늘의 질문. 3년 사이에 뭐가 바뀌었을까요? 3년 전의 발표는 이랬습니다. 보안 위험이니 금지하고 자체 AI로 해결하겠다. 오늘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미국산 새 모델 전면 도입, 발표와 기록이 3년 만에 갈라진 거죠. 이 간극이 오늘 영상의 전부입니다. 하나씩 뜯어보죠. 첫째, 자체 AI 약속은 어디로 갔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우스는 지금도 살아있고 회사도 병행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문장이 바뀌었어요. 3년 전엔 자체 AI로 해결하겠다. 지금은 자체 AI도 같이 쓴다. 로가 도가 된 겁니다. 글자 하나지만 전자는 대체 전략, 후자는 병행 전략. 3년의 결정이 이 한 글자에 압축돼 있습니다. 둘째, 보안은 해결됐을까요? 표로 보면 명확합니다. 외부 서버에 데이터가 가는 구조 그대로입니다. 바뀐 건 계약이에요. 입력을 학습에 쓰지 않는다는 조항, 접근 통제, 그리고 2,500명의 검증 절차가 붙었습니다. 보안 문제가 기술로 풀린 게 아니라 계약으로 관리되기 시작한 겁니다. 3년 전 메모를 다시 읽어보죠. 업로드된 내용은 회수도 삭제도 불가능하다. 이 문장은 2026년에도 참입니다. 기업용 계약이 바꾼 건 이 문장이 아니라 업로드해도 되는 조건이에요. 보안이 풀린 게 아니라 관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왜 지금인가? 격차의 비용이 유출의 비용을 넘어서는 시점이 온 겁니다. 재계 전반이 도입을 가속하고 있었고 국내 챗봇 시장은 미국산이 휩쓸고 있었으니까요. 기다림의 비용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순간 결정은 사실상 정해진 거죠. 그럼 물론 이 동기 해석은 저희의 가설입니다. 이게 왜 남 얘기가 아니냐. 삼성이 풀면 재계가 풉니다. 다른 회사들의 AI 금지 정책 상당수가 3년 전 삼성의 결정을 참고해서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그 근거가 사라졌으니 여러분 회사의 보안팀도 곧 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내년 이맘때 사내 AI 정책이 그대로인 회사가 오히려 소수일 겁니다. 국산 AI에는 무거운 신호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회사가 자국 모델이 아니라 미국산 새 종을 골랐다는 것. 네이버와 카카오가 답해야 할 질문이 하나 늘었죠. 가우스를 만들어 본 회사의 선택이라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클로드의 한국 상륙은 더 빨라집니다. 점유율이 사실상 바닥에서 5% 언저리까지 오르기 시작했고 한국 지사까지 세운 참이었죠. 국내 최대 기업의 공식 도입은 그 흐름에 얹힌 가장 큰 신호탄입니다. 직장인에게 실질 가이드도 하나 나옵니다. 이번 허용의 조건을 뒤집어 읽으면 돼요. 회사가 계약한 기업용 계정은 입력이 학습에 쓰이지 않지만 개인 계정은 3년 전과 똑같이 위험합니다. 회사 자료는 회사가 열어준 문으로만. 이게 이 사건이 남긴 사용 수칙입니다. 관전 포인트는 두 개입니다. 어느 대기업이 다음으로 금지를 푸는가. 그리고 투트랙의 다른 한 축, 가우스의 다음 버전이 어떤 모습일까? 둘 다 이 채널에서 따라가겠습니다. 3년 전의 발표와 지난달의 기록 사이 조용히 바뀐 조사 하나. 디브리프는 이렇게 사건 하나를 끝까지 복귀합니다. 다음 브리프에서 뵙겠습니다.